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참 난감한 경우가 있죠. 몸이 아파서 치료는 받고 싶은데 치료를 받자니 운전자 보험료가 더 할증될 것 같고, 가만히 있자니 몸은 너무 아프고, 이런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이후 동승자는 어떻게 보험 처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보험 이야기 들려준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오늘은 동승자의 교통사고 보험 처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 대해서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승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 같은 가족 동승자, 그리고 가족 동승자가 아닌 타인 동승자, 두 부류가 있죠. 우선 가족 동승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에 반면 가족이 아닌 타인 동승자는 말 그대로 타인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류에 따라서 어떻게 보험 처리할지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족 동승자의 경우에는 운전자와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부상당한 것을 어떻게 보험 처리할지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실에 따라 상황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상대가 100% 잘못일 때, 이때는 상황이 어려울 게 없죠. 상대방이 100% 잘못이기 때문에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보험으로 우리 차의 운전자와 가족 동승자가 모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반면 우리 측 운전자의 과실이 10%라도 잡힌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의 대인으로 접수를 받게 되지만 우리 과실만큼은 우리 운전자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이 2대 8이 나왔다면 80%는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20%는 우리 차 운전자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단 이때 우리 차의 가족들은 모두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운전자를 비롯해서 가족 동승자 중 한 명이라도 치료를 받게 되면 할증은 됩니다. 그리고 자손이나 자상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나 부상 등급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한 명이 접수를 하든 10명이 접수를 하든 피해자들의 부상 등급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할증되는 폭은 1점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 명이라도 불편함이 있다면 아픈 사람 모두 접수해서 충분히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이 아닌 동승자의 경우, 가족이 아닌 동승자는 우리 차 운전자, 상대방 운전자와 다른 제3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경우 경상이라면 통상적으로 별도의 과실이 물리지 않는데요. 중상의 경우에는 호위동승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일부 과실을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고 과실이 없다고 가정하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0% 피해자인 타인 동승자의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운전자들의 과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대인을 이용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상대방 운전자가 100% 잘못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운전자의 대인으로 치료를 받으면 되겠죠. 우리 운전자에게 가는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운전자가 과실이 단 10%라도 잡히게 되면 과실에 따라서 상대방 운전자와 우리 운전자의 대인보험을 나눠서 활용하게 되는데요. 다만 이때 접수는 우리 쪽 운전자 혹은 상대방 운전자 한쪽에서만 접수를 하면 되고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들은 나눠서 정산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보험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증이 추가적으로 더 되진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쌍방 과실인 경우 우리 측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가 모두 다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상대방 운전자도 이미 병원을 갔겠죠. 그리고 우리 운전자는 상대방 운전자에 대해서 이미 대인 접수를 해주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타인 동승자인 나 또한 대인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앞서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대인 접수의 경우 피해자의 숫자나 치료 기간, 치료 액수는 보험료 할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받아서 병원을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측 운전자의 보험료는 할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인 내가 병원을 가서 치료를 더 받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할증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단 이때 전제 조건은 부상 등급이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이고요. 동승자인 나의 피해 등급이 훨씬 높다면 운전자가 추가적인 보험 할증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측 운전자의 과실이 있고 상대방 운전자가 병원을 갔다고 한다면 보험료 할증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해서 대인 접수를 받지 않고 병원을 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승자인 내가 병원을 가고 대인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측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향후 자동차 보험이나 개인적인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해서 진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자동차 보험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받거나 운전자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경우라면 주 공단을 통해서 부당이익금이라고 판단되어 건강보험 혜택 받은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접수를 할 계획이라면 보험사나 개인적인 보상을 절대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동승자 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가족 동승자인지 타인 동승자인지 구별하는 게 우선이고요. 가족이라면 운전자와 한 몸으로 자손 자상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타인 동승자라면 과실 비율에 따라서 우리 측 운전자와 상대 측 운전자의 대인보험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받았다면 동승자인 나또와 마음 편하게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상대가 대인 접수를 받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으로 할지 대인 접수를 받을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한 내용을 모를 때는 그 막연함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보험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